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모레 이른 새벽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주기에는 어려운 만큼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4도로 출발해 한낮에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오히려 더욱더 진화된 딥페이크. 이제는 학교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오는 16일 제5회 장애인 인식개선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걷기대회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소방본부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과 단속을 강화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민수건 사업으로 추진돼 온 안흥생활체육공원이 마침내 착공됩니다. 팽성구는 안흥생활체육공원이 제2호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돼 농촌활력 증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안흥면 안흥리 일원에 들어설 안흥생활체육공원은 체육센터와 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9홀, 광장과 보행로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에는 모두 165억 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신설됩니다. 영월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폭언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급차량 내외부 CCTV 설치와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 신고장치 설치 등 구급대원의 안전보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9건이 주취자 폭행이고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 학성동의 옛 원주역 인근에 국비 포함 448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교육원에는 반도체 공정에 실제 사용되는 측정 분석과 설계, 유지 보수 장비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재직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상지대학교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단어만 들어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딥페이크.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딥페이크 문제는 오히려 더욱더 진화하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신귀현 사이버수사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귀현입니다. 네. 자,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여전한데 먼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딥페이크가 어떤 의미인지 용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혼성어로 그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네.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한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 유명인의 얼굴을 뭐 사용하거나 해서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명인 대상으로 딥페이크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 상대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프로그램인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추적이 어렵나요?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서 이 사이버 범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띠고 있어요. 예.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자세한 수사 기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각도로 단서를 수집해서 말씀하신 단체 대화방이나 그런 범죄도 상당수 피의자들을 추적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기법을 공유해 주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보다는 충분히 이제 추적을 해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무기로 해서 이렇게 범죄가 횡행하지 않게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 딥페이크가 학교 폭력으로 악용되진 않을까 염려가 되죠. 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일반 영상과 합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불링이라는 학교 폭력이 있어요. 네. 예전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제 카톡 감옥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직접 물리적 폭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괴롭힘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예. 그 수단 중에 하나로 딥페이크가 이용되는 경우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학교 폭력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은 이 학교 폭력 자체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장난식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물론 모든 학교 폭력을 예방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딥페이크가 이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에도 저희가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문제가 이제 장난인 거고 죄의식이 네. 없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분명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딥페이크 범죄의 좀 범위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모든 종류의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이 다 처벌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관련 법령이 없었는데 2020년에 성폭력 처벌법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반포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나 그러니까 허위 영상물로 법에는 허위 영상물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걸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4년 10월에 법이 또 개정되면서 이 반포의 목적이 없어도 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기만 하면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대폭 상향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에는 편집, 합성, 가공 다 포함되고요. 제작이나 반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저기 배포를 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뭐 장난으로 제작만 했어도 혹은 이제 그 친구가 준 거를 시청만 했어도 이제 범죄로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심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처벌 대상이라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현장에서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 입장에서 다소 허탈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성장하는 반면에 이 제도와 법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 반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작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사실 반포의 목적이라는 건 사람의 이 내심의 고의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16일에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반포, 소지, 시청 그 모든 행위가 처벌되도록 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지고요.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던 단순 소지, 시청 이런 것도 이제 모두 처벌받게 되어서요. 사실 뭐 입법적 공백 이런 거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제 2020년에 신설된 법 개정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딥페이크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피해를 받기 전에 예방이 중요할 텐데, 딥페이크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만약에 이제 이미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서 유포까지 됐다면 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사실 예방이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에요. 예. SNS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렇게 상황이니까요.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예방 말씀드리면은 평소에 사용하는 SNS나 뭐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채팅 어플에 자기 사진이나 신상 이런 거를 많이 보내고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가급적은 최소화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온라인 계정 같은 경우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나 뭐 다른 2단계 인증 활성화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의심스러운 링크, 파일 이런 게 들어있는 메시지 같은 거, 링크 같은 거 클릭 안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예방이고, 신고 말씀하셨는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112 신고, 117 신고 다 가능하고요. 그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면은 상세히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무섭고 그래서 직접 방문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고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7번 또는 문자로 샵 0117로 신고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안전드림 홈페이지 1388 청소년 상담 전화, 여기 전부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시니까 혹시라도 피해 입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니까요. 신고하는 데 있어서 창피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딥페이크, 그러니까 허위 영상물 제작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일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뿐만 아니고요. 피의자들도 개인 신상의 전과나 기타 불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이게 성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딥페이크 영상물에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희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뿐만 아니고 모든 경찰에 무조건 검거된다.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잊혀질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신귀현 사이버 수사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제5회 장애인식 개선 걷기 대회가 오는 20일에 열리는데요. 참가자 신청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 한 3주 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열리는 걷기 대회가 있다고요. 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원주에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장애인 인식 개선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5년째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시민들이 함께 걷기 대회에 참가해서 근린공원부터 단구동 일대를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또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는데요. 올해 대회 역시 시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오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되는데요. 참가 방법과 또 이번 대회 준비 상황에 관해서 원주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이경준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내년 장애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걷기 대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 5회째를 맞이해서 걷기 대회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돌아보며 장애인분들의 시선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한국걷기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원주중앙로타리클럽과 대원로타리클럽에서는 따뜻한 무료 중식을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소통공간 안에 이용자 모집란을 보시고 033-766-5990 내선 6번 지역사회개발팀으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모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올해 걷기 대회는 특별한 체험 코스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올해 대회는 이전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장애인들의 시선에서 지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네. 올해 원주시는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시민들이 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장애인의 시선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됐는데요. 도보의 경사, 작은 높이 하나에도 휠체어를 움직이는 느낌이 다른데 이런 감각들을 시민들이 체험해 보면서 무장애 도시로서 원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나눠보게 됩니다. 걷기 대회는 16일 단구동에 위치한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출발해서 단구동 단관공원을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중간 지점인 단관공원에서 참가자들이 이 수동 휠체어를 직접 타고 복귀하면서 무장애 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가져보고요. 이외에도 당일 복지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동 전시체험 차량과 또 여러 가지 홍보, 또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경준 팀장에게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상 우리가 이제 걷는 길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은요, 좌우 기울기라든지 또 앞뒤 높이라든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 바퀴로 이 땅을 이제 가보면은 그게 되게 큰 경사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제5회 장애인식 개선 걷기 대회는 우리간을 지나던 거리와 길이 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떤 환경일지 함께 체험하고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보통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뜻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걷기 대회 외에도 장애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활동이 있다고요? 네,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곳은 없는지 횡단보도나 경사로 등 개선될 곳을 조사하고 활동하는 모두의 마을 협력단이란 활동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16일 열릴 장애인 인식 개선 걷기 대회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과 단속 강화에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원주소방서 엄석철 현장대응단 이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방의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그 지연되는 시간이 평균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주장치로 인해 지연 도착한 통계 자료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화재 현장 골든타임 7분 이내 도착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4년 한 해 도 소방차 현장 도착률은 52.3%, 평균 소요시간 8분 34초이며 원주시의 경우 소방차 현장 도착률은 57.5%, 평균 소요시간 7분 30초로 도내 도착률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7분 이내 도착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원거리 출동, 도로 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 신고 장소 위치 불분명, 출퇴근 시간 혼잡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치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는 통계상 두 번째로 많은 도로 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시행이 됐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처분과 단속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네, 단속을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조심스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법정에는 긴급하게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또는 물건을 재고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있으나 네. 강제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파손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맞물리는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막상 강제처분을 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인 신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소방관들이 민원 우려와 잇따른 잘못된 오인 신고 때문에 강제 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어쨌든 강제 처분과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하셨죠.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과 단속 강화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요. 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소방 내부적으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방활동 방해 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가 우리 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원주소방서는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월 1회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시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아파트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1회 이상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속한 출동은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함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방관 분들만의 몫은 아닐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이뤄내야 하겠죠. 청취자분들께 당부사항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방 차량이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희 소방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소방 차량이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좁은 길목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지양해 주시고 운전 중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근데 월 1회 길터주기 훈련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네. 그럼 미리 시민분들께 공지를 해 주시는 건가요, 매월? 예, 저희가 그 홈페이지 등에 그 공지를 하고 그 시장 쪽하고 그 차량이 많이 막히는 도로를 위주로 해서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그럼 시민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주소방서 엄석철 현장대응단 이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4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